오늘도 오랜만에 좀 영상을 올리는데요. 좀 신기해 보이는 걸 또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원하는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걸 알려드렸는데요. 그게 컨디셔널 겐이거든요. 컨디셔널 겐이라고 찾아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제가 제목을 이번에도 이어서 겐에 관련돼서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제목을 소금과 설탕이라고 지었습니다. 소금과 설탕.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C 컨디셔널 겐 구조를 보면 어떤 라벨 값, 그러니까 잠재 변수에 어떤 라벨 값을 더해서 가짜 그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을 했죠. 그리고 진짜 그림에 라벨 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 값을 더해서 이게 진짠지 가짠지 판별을 하면 결국 나중에 이 라벨 값을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조정 가능하죠. 이걸 조정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위조 지폐를 얻을 수 있었잖아요. 이 구조는 잘 눈여겨 보세요. 라벨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라벨이 여기 있고 구조를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어떨까요? 우리 잠재 변수에 라벨을 넣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가짜 그림을 만들고 나면 그 라벨이 붙은 이 그림이 진짠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진짠지 가짜인지는 판별하면서 그럼 이 라벨이 뭐지? 이렇게 예측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이 진짜 그림은 라벨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가 라벨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이 라벨 값을 이렇게 학습시킬 때 이 라벨 값을 학습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라벨을 넣었을 때 어떤 예측 값을 만들어냄으로써 나중에 이 라벨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좀 이해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라벨을 넣어서 그림을 만들고 이 그림을 넣었을 때 이게 진짠지 가짠지도 판별하지만 동시에 이게 라벨이 몇이지? 또 판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학습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진짜 그림의 라벨들을 알고 있으니까 학습이 가능한 거죠. 자, 여기 이 구조가 좀 이해가 되면 이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흰색 가루가 두 가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우리가 맛을 보진 못해요. 그 가루를 직접 맛을 보진 못하는데 요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맛은 볼 수 있어요. 이 흰색 가루를 내가 얼마나 넣었는지는 알고 있고 넣었을 때 이 요리 맛을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재료로 무슨 요리를 할 거잖아요. 어떤 임의의 Z, 그러니까 잠재 변수 가지고 요리를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어떤 요리를 만들었어요. 요리를 만들 때 이 위에 1번 흰색 가루 1번 흰색 가루를 많이 넣었더니 좀 맛있자. 근데 그게 이 Z에 의해서 짤 수도 있죠. 당연히 Z 이 재료 중에 짠 재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무수히 많이 해보겠죠. 무수히 많은 재료를 써서 요리를 만드는데 이 흰색 가루를 많이 넣으면은 짠맛이 막 증가되고 흰색 가루를 적게 넣었더니 짠맛이 다운돼.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걸 계속 무수히 만들다 보면 요리를 만들다 보면 이 흰색 가루가 소금이구나 라고 알겠잖아요. 이게 소금이어서 짠맛을 조정할 수 있는 가루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어떤 요리를 막 만드는데 Z 잠재 변수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데 2번 흰색 가루를 넣었더니 단맛이 증가돼요. 단맛이 막 증가돼요. 막 이게 이 재료가 단 재료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막 무수히 많이 반복하는데 이 흰색 가루를 많이 넣을 때 단맛이 증가되는 거야. 그리고 이 흰색 가루를 적게 넣었더니 단맛이 감소해. 그러면 이 흰색 가루는 설탕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맛을 조정할 때 이제 요리를 만들 때 단맛이 좀 부족하면 이걸 좀 넣고 많으면 좀 적게 넣고 뭐 소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요리를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개인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여기까지는 봤던 거고 어떤 특징이라는 걸 제너레이터에 또 넣을 거예요. 넣고 나서 이 그림을 판별을 할 때 특징이 뭐지도 아웃풋을 내주는 거죠. 아웃풋을 내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학습 가능하죠? 여기 우리가 인풋을 우리가 넣었으니까 어떤 특징이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어떤 아웃풋을 우리가 특징을 만들어 놓으면 이 그림에 대한 아웃풋 중에 특징을 하나 그 아웃풋을 하나 더 뱉어주면 그 특징과 이 인풋으로 들어갔던 특징을 서로 매칭해주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여기 어떤 흰색 그러니까 소금 우리가 소금이라고 알고 있는 흰색 가루를 많이 넣어줬을 때 그림이 특징이 짠맛이 증가한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게 계속 학습되다 보면 이 특징이 소금이구나. 그래서 음식을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림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습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고요. 여기 똑같고 뭐 틀린 부분만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우리가 아웃풋을 내는 거 저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인풋을 2개 받아가지고 라벨도 받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그림인지 가짜 그림인지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냥 그림만 받을 거예요. 그림만 인풋으로 받는데 뭐가 다르냐면 아웃풋을 총 4가지를 낼 거예요. 어떤 진짜냐 가짜냐 판단하는 아웃풋 이것의 라벨 값이 그러니까 1이냐 2냐 숫자가 뭔지 알려주는 라벨 값 그 다음에 특징 2가지의 어떤 짠맛 단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어떤 특징 2가지 맛을 아웃풋으로 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어떤 그림을 보면 이 4가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죠. 보면 이렇게 쭉 봐서 마지막에만 이렇게 4가지 아웃풋만 내주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고 제너레이터는 우리 그때 똑같이 레벨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4가지를 받을 거예요. 라벨도 받고 어떤 잠재 변수도 받을 거지만 라벨 값도 받을 거고 라벨 값 외에 특징 2가지를 더 받을 거예요. 이 특징이 뭔지는 저희가 몰라요. 뭔지는 모르는데 나중에 그 아웃풋 여기 이 아웃풋이랑 맺혀줄 어떤 특징들이에요. 그 특징 2가지를 넣어주고 또 학습을 이렇게 쭉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인풋 4개 가지고 어떤 이미지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보면 여기가 어떤 잠재 변수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라벨 값 1이냐 10이냐 1이냐 9냐 뭐 이거, 그 다음에 여기가 특징 2가지를 넣어서 어떤 이렇게 조합을 해서 어떤 이미지 하나를 만들 거예요. 이게 끝입니다. 똑같고 학습하는 부위가 다른 부분만 좀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라벨 여기까지는 그때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여기 라벨을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정규 분포죠. 평균이 0이고 시그마가 1인 정규 분포로 FC1을 그냥 임의로 뽑아요. 랜덤 값을 뽑아요. FC1, FC2를. 그리고 그것을 넣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넣어서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으면 판별자에 넣으면 4가지 아웃풋을 준다고 했죠. 4가지 아웃풋을 줄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진짜냐 가짜냐 이거는 우리 저번에 했던 로스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진짜냐 가짜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가지고 진짜냐 가짜인지 파악하고 라벨 값도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가지고 라벨 값이 맞냐 틀리냐 이걸 볼 거고 또 C1 로스라고 MSE 그러니까 민스퀘어 에러를 써가지고 우리가 인풋으로 줬던 값이랑 어떤 아웃풋이랑
두 개가 유사하게 비슷하게 가라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C2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모든 로스를 더해서 로스라고 정의를 하고 이 로스를 줄이게 학습을 할 거예요. 진짜 이미지일 때는 진짜 이미지에 우리가 C1, C2의 값을 알면 좋죠. 그 C1, C2의 값을 알면 좋은데 우린 진짜 이미지의 C1, C2 값을 몰라요. 어떤 진짜 요리를 딱 내놨을 때 여기에 소금이 얼마 들어갔고 설탕이 얼마 들어갔는지를 저희가 모르죠. 저희가 솔직히 우리가 안 넣었으니까 우리가 만든 요리가 아니니까 몰라요. 모를 땐 그냥 학습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뒤에 C1, C2 로스 없죠? 그거 학습 안 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부분만 학습시킬 거예요. 학습시키고 이제 제너레이터 학습할 때도 우리가 C1, C2를 우리가 만들어 넣었으니까 여기 똑같이 C1, C2 로스를 넣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쭉 학습을 할 거고요. 쭉 학습을 하고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 네, 제가 콜앱을 뭐 결제해서 쓰는 게 아니어서 자주 끊겨가지고 제가 그냥 컴퓨터에서 노트북에서 학습시켰고요. 학습된 그림 보면 이렇게 30번 에폭 동안 학습을 시키는 과정인데 이렇게 라벨 값이 우리 컨디셔널 겐처럼 잘 학습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0부터 9까지 이렇게 학습을 다 했고 이걸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학습을 어떻게 시켰냐면 마지막에 똑같은 Z랑 Y 값을 가지고 C1만 마이너스 3에서 그러니까 C2는 고정하고 0으로 고정했고요. C2는 0으로 고정하고 C1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로 학습했네. 학습할 때 여기 나중에 3으로 썼는데 2로 학습된 결과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로 했을 때 값을 한번 보면 C1이 마이너스 2일 때 그 다음에 C1이 2일 때 여러분들은 손글씨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C1의 특징은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어떤 이 기울기를 이렇게 갖도록 하는 그런 특징을 갖도록 만들겠다가 아니고 특징 두 가지 그냥 임의로 우리가 넣었는데 그게 마침 기울기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써진 글씨들이 나오고요. C1이 마이너스 2일 때는 플러스 2일 때는 반듯하게 쓴 오히려 왼쪽으로 치우친 반시계 방향으로 치우친 듯한 그림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C2는 어떤 특징을 얻었는지 한번 봐볼까요? C2가 마이너스 2일 때 C2가 마이너스 2일 때 C2가 2일 때 비교를 한번 볼게요. 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는 딱 봐도 글씨 기울기도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기울기보다는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얇은 글씨를 학습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를 바꾸겠다 아니면 두께를 바꾸겠다고 하고 학습을 시킨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임의의 특징 두 가지를 넣었을 때 그 두 가지 특징을 보존하게 만들었더니 나중에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저희가 손글씨 하면은 떠오르는 특징이 회전, 그러니까 좀 약간 기울기, 그 다음에 두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인데 그 두 가지 특징을 잘 찾아냈던 어떤 그 알고리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이걸 동영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찍은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C1 로스를 바꾸고 처음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글씨가 회전하는 느낌을 볼 수 있고요. 여기 C2를 바꿨더니 글씨가 약간 기울기도 바뀌지만 찌깐해지면서 얇아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이미지 딥러닝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